안녕하세요.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6월 27일 목요일이에요.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바로 시작할게요. 제가 준비한 거는 참중나무, 춘. 뜻이 좀 길죠. 이 참중나무를 살펴보면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어떤 뒤틀리거나 갈라지지가 않아서 악기라든지 가구에 아주 흔하게 쓰이는 이 재료래요. 이 참중나무가. 그러면 참중나무 춘이 들어가는 한자를 보면은 우리가 왜 춘당 여기다가 당자를 쓰면은 집당자 쓰면은 춘당은 다른 말로 춘부장. 춘부장 그러면 그 남의 아버지를 높여 일컫는 말이다 이런 얘기예요. 춘부장이란 말은 아주 우리 귀에 많이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춘에다가 부자는 이게 마을 부자 쓰고 그 다음에 어른장자 써서 춘부장 그러면은 남의 아버지를, 그러면 남의 어머니를 높여 부를 때는 자당께서는 뭐 댁에 계시나 뭐 이런 얘기할 때 사랑자자에다가 당자, 저기 집당자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남의 어머니를 높여 부를 때, 그 다음에 춘당이나 아니면 춘부장 같은 경우에는 남의 아버지를 높여 부를 때 이제 쓴다 이런 얘기예요. 이 참중나무가 그때 쓴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 여기에 봄춘자 같은 경우에는 음을 빌려준 전형적인 형성문자고, 그 다음에 나무, 참중나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나무목이 부수가 되겠죠. 뭐 개수나무도 그렇고 나무, 뭐 복숭아나무, 복숭아도 같은 경우도 나무목이 들어가고 또 오얏리 보면 나무목 들어가잖아요. 이런 나무와 관련되어 있는 건 다 나무목이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고, 참중나무 춘 할 때 춘의 어떤 소리의 역할을 한 거는 이 봄춘이다. 이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 봄춘도 이미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렸는데, 봄에는 이게 풀이 돋아나고 햇살이 따사롭다. 이제 이런 뜻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봄춘은 여기서는 이런 뜻이 전혀 상관없고 소리를 빌려준 이제 형성문자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거는 고개현, 다른 말로 재현. 그럼 여기에 재가 의미하는 게 뭐냐? 불을 타고 나머지 그 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재라는 거는 어떤 길이 나 있어요. 길이 나 있는데 이게 사람들이 넘어 다닐 수 있는 길인데 그냥 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 높은 산, 고개길을 이제 말한다 이런 얘기예요. 재 넘어 살에 긴 밭을 언제 갈려 하나니, 재 넘어 할 때 그 재라는 건 높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니는 길은 길인데 이게 평탄한 길이 아니라 이렇게 높은 산의 고개를 이제 말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개현도 되고 재현도 되는데, 이거는 그 재 타고 남은 재를 생각하시지 마시라 이런 얘기예요. 그 재회자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비교 설명해 드리자면 재회는 이거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의미는 전혀 아니라는 걸 기억해 두시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 고개현 같은 경우에는 지명자예요. 그래서 무슨 뭐 아현동 무슨 이런 이게 동네 이름이라든지 그럴 때 주로 많이 이제 쓰이는 거고, 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아까 산을 넘을 때 이게 높은 고개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산이 나와 있고 여기 재라는 누구 있고 고개라는 걸 딱 봐도 그냥 평지가 아니라 높은 산 같은 데 넘어갈 때 그 고개를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볼견이 나온 거는, 물론 볼견은 이 글자 자체는 볼견도 있고 그 다음에 뵐현도 있어요. 누구를 뵙다 할 때 뵐현. 그래서 왜 아련하다 할 때 상간마마를 아련하고 오는 길이다 할 때 현으로 읽듯이 이거는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건데, 그러면 여기서 볼견은 만약에 의미를 찾는다 하면은 물론 이제 전형적인 형성문자예요. 이 견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언덕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시야가 넓잖아요. 보이는 게 많아요. 그죠? 이게 평지보다는 꼭대기가 높은 곳이 훨씬 더 멀리 바라볼 수 있어요. 시야가 넓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고개에 나오면서 볼견이 나온 거는 쉽게 말하면 이런 평지보다
산 꼭대기에 언덕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게 되면은 저 너머까지 잘 보이는 거죠. 그럴 때 물론 형성 문자지만 우리가 외우기 쉽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한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연상을 하면서 외우면은 쉽고, 그다음에 자원풀이의 그 스토리를 생각하면 외우기가 쉽잖아요. 그죠? 그럴 때 여기에 현이 나온 거는, 볼견이 나온 거는 여기에 음을 빌려준 형성 문자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회의 문자식으로 해석을 해도 무방하다. 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안방규. 안방규. 그러면 우리가 귀에 익숙한 거는 규방문학. 규방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여성들의 그 거주 공간 자체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뭐 규수, 양반집 규수, 뭐 이 규수, 이런 규수라는 말이 아주 상당히 귀에 익숙해요. 그럴 때 규자, 안방규자 이걸 쓰는데, 이거 여기 문이라는 거는 그 어떤 문중 뭐 이런 가문 이런 것도 문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문 안에 들어서면은 이런 그 문간방, 쉽게 말하면 사랑방, 이런 손님이 머무는 그런 방이 아니라 저 안채에 있는 그 방을 말하는 거죠. 여기 그 경복궁이든 또 아니면은 여기 창덕궁, 그러니까 창덕궁에만 가봐도 보면은 중전이 머무는 곳은 저 제일 안쪽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바깥에 문을 창문이라든지 아니면 대청마루에서 바깥을 내다봤을 때는 뒤에 화계라 그래서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꽃이 심어져 있고, 그러면은 궁 안에 있으면 궁 밖으로 외출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절의 변화를 그 꽃들이 이제 피고 지고 이런 거를 보면서 봄에 피는 꽃도 있고 또 여름에 가을에 피는 꽃도 있고, 그러니까 사계절의 어떤 그 변화를 볼 수 있게 느끼게끔 하려고 이렇게 화계를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럼 가장 거의 끝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안방규 할 때 요 속에 있는 이 규는 보통 홀규, 쌍토규 이렇게 얘기하는데, 홀규 할 때 이 뜻은, 여기 동그라미 친 이 부분의 뜻은 그러니까 영토와 영토의 경계인데, 저 홀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흙 위에 또 흙이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 지금 땅이 이제 이렇게 여러 개의 땅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국유지라고 치면은 나라에서 제가 어떤 큰 공을 세워서 만약에 토지를 이제 하사받았어요. 물론 이제 경작권이에요. 소유권이 아니라. 그럼 여기에다가 흙을 더 돋워서 이거는 나라에서 하사한 땅이다. 이런 거를 나타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홀규를 이제 그 자원 설명을 뭐라고 나오냐면, 제후로 책봉돼서 천자로부터 받은 그 자기의 영토의 경계다. 그러면 여기 영토의 경계라 하면 내가 요만큼의 땅을 받았다면 만약에 국유지가 이렇게 다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요 땅의 만큼은 더 흙을 돋워서 경계를 더 나타냈다 이런 얘기죠. 다른 땅이랑 구별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는 음을 빌려준 한마디로 형성문자죠. 이건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그래서 여기 홀규는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고, 안방이라는 거는 이 문에 들어왔을 때 제일 가장 안쪽에는 안채를 말한다, 안방을 말한다. 근데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홀규는 보통 홀이라는 거는 어떤 신분을 이렇게 나타내는,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직장에 들어가면 띡띡 바코드 찍으면은 이제 출근 체크 딱 되는 것처럼, 과거에는 이런 홀을 이렇게 딱 들고 내 신분이 무엇이다 이런 게 나타나고 이름까지 이렇게 딱 적혀 있는 그런 거를 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서 인정받은 어떤 신하인데 어떤 땅도 하사받고 그런 다음에 이런 명패까지 받았으면 그만큼 신분이 아주 높다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한 이 세자, 여기 나오는 글자들이 대개 지금 세 개가 다 뭐냐면 형성문자예요. 이게 급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형성문자가 상당히 많아요. 그 형성문자는 거의 하나는 음이고, 둘 중에 하나 음이고 다른 하나는 뜻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외우기가 훨씬 더 쉽죠. 그죠? 여기 요거 하나만 알면은 문만 다 씌워놓으면 이건 안방규구나, 요거 하나는 홀규구나 이렇게 딱 기억을 하듯이, 형성문자는 아무래도 암기가 좀 어떤 상형 문자라든지 뭐 회의 문자라든지 뭐 이런 거보다는 훨씬 더 쉽잖아요. 그죠?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요.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이 세자 여기서 마치고 금요일 날 또 새로운 글자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